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좀 아는 여자 박소현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선보인 투자 상품이에요. 개인 투자자 전용 국채 상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지난주 13일부터 청약에 나섰습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갈 쯤에는 청약 일정이 마무리가 됐겠지만 청약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있을 예정이어서요.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국채가 뭔지부터 알아야죠. 국채는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국가는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죠. 그런데 세금을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나라 곳간이 어떻게 된 게 매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돈을 빌렸다는 걸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차용증을 써주는데 이걸 국채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채는 거의 대부분이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에게 판매가 됐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판매되는 국채 상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큰 특징은 이거예요. 기존 국고채와는 다르게 원금이 100% 보장된다. 만기까지 보유만 잘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다가 탄력적으로 또 복리 이자라는 게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채는 내가 돈을 넣는 만큼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량이 정해져 있고요. 또 선착순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약 절차를 거쳐서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구매 금액은 최소 10만 원이고 10만 원 단위로 금액은 늘어날 수 있는 것이 그런 주요 형태입니다. 청약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청약 금액이 무려 2,157억 원이 몰렸어요. 국가, 나라가 발행한 채권이니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돈은 무조건 받게 되는 거고요. 연복리,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 시스템이어서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원금의 2배로 돈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얼마나 수익이 나나 하는 부분이죠. 만기가 굉장히 길어요. 10년물 상품이 있고 20년물 상품이 있는데요. 10년물의 표면금리는 3.540%, 20년물은 3.425%, 여기에 가산금리가 각각 0.15, 0.3%씩 추가로 붙어서 연수익률이 한 3% 후반대 정도가 됩니다.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가산금리에다가 연복리 혜택까지 누릴 수가 있다는 점, 참고로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5%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하면 금리 경쟁력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는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와닿지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40세의 사람이 20년물 국채를 20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매입을 했다. 가정을 합니다. 이러면 60세부터 매달 약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4년에 걸쳐서 해마다 국채 500만 원을 매입을 한다. 그러면 20년 뒤에 해마다 약 1000만 원씩 4년을 수령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둔다면 지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학자금 마련용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에 대해 딴지를 거는 지적도 많아요. 이 상품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액 자산가들이 자신의 돈을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아마 절세 혜택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세금 제도를 보면 국고채의 경우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천만 원이 추가되면 누진세가 붙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 소득이 14%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채 분리과세 혜택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고소득자에게 주로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느냐 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반 국채와는 다르게 개인 투자용 국채는 시장 내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고 난 다음에 1년 이후부터 중도 환매가 가능하기는 한데 월별로 중도 환매가 가능한 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요. 또 그게 선착순이어서요. 매번 원하는 만큼 되팔 수가 없습니다. 만기로 설정해둔 10년, 20년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팔게 되면 복리 혜택 없고요. 절세 혜택 없고요. 가산금리 다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받게 돼서 반드시 10년이나 20년을 꼬박 기다릴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만 가능한 상품이다.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개인용 국채 상품에 투자를 할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년, 20년 묻어놔도 무리 없겠다 싶은 금액만, 그 금액의 사용처를 명확히 생각해 둔다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내 아이의 학자금으로 쓸 테니 이거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등등의 말입니다. 또 자신의 투자 성향도 중요해요. 주식 투자 나 좀 한다 하는 분들은 채권 투자를 선호하지 않으실 겁니다. 채권에 수십 년 묵혀두어서 그 정도 수익을 보느니 차라리 주식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채권은 원금 손실 나는 꼴 절대 못 본다는 분들, 계좌 관리하기 나 너무 싫어, 그냥 묻어두는 게 속 편해 하는 분들, 혹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일부분만큼은 안정적인 곳에 두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상품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녀 통장에 모여있는 자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개인용 채권 상품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차곡차곡 그 채권 청약을 부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추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처음으로 출시된 개인용 채권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다음번에도 꼭 와주세요.